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건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 월지나 일지에 비경겁제가 있는 분들의 성격과 직업적성과 개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월지나 일지만 가지고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분석하면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칠판에도 표기해 두었는데요. 일단 월지나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의 성격, 직업, 개운법. 그 다음에 월지나 일지에 겁재가 있는 분들의 성격과 직업과 개운법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월지나 일지에 비견이 있는 분들,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견이지요. 이것은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월지의 일지나 비견은 B학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학점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이 있다면 B학점 정도. 자, 월지나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성격은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점, B학점 괜찮지요? 중상급은 됩니다. 솔직담백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 부부 평등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개운법이 됩니다. 만일에 월지나 일지의 비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일지가 비견이면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독불장군이 돼서 갈등과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집 바깥에서는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 무드와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견, 월지나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배려심이라든가 언변술 활용이라든가 이 분위기와 무드를 조성하는 게 개운법이 됩니다. 진로 직업 적성에서는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군인, 경찰, 교도관이라든가 이렇게 안정적인 직종,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 자유직 이런 데서 근무하면 맞습니다. 두 번째, 월지나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는 분들, 월지나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는 분들은 학점을 드리는 C학점에서 D학점 사이인데 C학점을 드리겠습니다. C학점에서 D학점 사이다. 왜냐하면 월지나 일지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심과 아주 강한 승부욕, 대단하지. 지구는 못 베긴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필승. 역시 월지나 일지에 겁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수성가를 해야 됩니다. 뭐 부모님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봐야 이게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월지의 겁재는 집 바깥에서는 성인군자인데 역시 간과 쓸개를 다 빼놓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격해지지요. 그리고 역시 비견보다 2배 강하기 때문에 황소고집, 안하무인격이다. 그래서 월지에 일지에 겁재를 가진 분들, 물론 비견도 마찬가지인데 겁재, 비견 겁재를 가진 분들은 공개 칭찬과 비공개 지적, 이것이 개운법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이 있죠.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지만 이 비견과 겁재를 깔고 있는 분들,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지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이고 뚝심이 되는데 천간에 있는 비견겁재는 쓸모가 없지요. 하지만 지지에 있는 비견겁재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집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불화와 갈등. 예. 그래서 비경겁제의 개운법은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월지나 일지에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색 잡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월지에 비경겁제가 있는 분들이 주색 잡기를 즐기면 손재수, 재물이 손실당하고 손재의 배우자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폐가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도 마찬가지고 이 겁제 특히 이것은 손재수, 사기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일명 궁겁증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예, 비경겁제가 너무 많으면 재성, 이 비경겁제는 재성을 극하지요.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을 극하고 돈을 이런 손재수, 손실수. 그래서 개운법은 비경겁제가 2개, 3개, 4개 있는 분들은 실비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누가 보험을 듣느냐? 비경겁제 강한 사람. 왜? 인생이 산전수전 공중전이지요. 파고가 치지요. 상승은 하락운이 넘나든다. 이럴 때는 보험을 드는 게 비경겁제 강한 사람의 개운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겁제가 월지나 일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겁제,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 특기나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자유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전문자이지 프리랜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크게 성공합니다. 보통 간여지동은 고집이 세서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경겁제가 지지에 있는 경우는 크게 성공하는 경우에 신앙재간항사주 일간에 뿌리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에 있는 분들은 뭐 부모 유산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건 바라지 말고 자수성가하겠다. 그래서 이 월지나 일지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부부가 아니라 친구처럼 동등하게 남녀평등,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이렇게 고리타부한 고루한 사상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배우자 관계를 그렇게 하면은 비경겁제가 강해도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육친론 중에서 오늘은 월지나 일지에 비경겁제를 깔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성격과 기본 성격과 직업적 성과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월지나 일지에 식신상간을 깔고 있는 분들의 기본 성격과 직업적 성과 그 다음에 개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월지일지에 편제나 정제를 깔고 있는 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 관성, 평관이나 정관을 월지일지에 깔고 있는 분들, 자 마지막 시간에는 편인, 정인, 인성을 깔고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직업적성은 뭐고 그 다음에 운명을 개운하는 개운비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산멘토의 월지나 일지의 비견이라든가 겁제가 있는 분들의 성격과 직업적성과 개운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